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철시장 잡정보센터의 김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채가 끝나면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거죠. 네. 나 왜 떨어진 거야? 그래, 왜 떨어졌나? 네, 뭐가 예. 부족해서 떨어졌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다시 준비를 하든 어떻게 보강을 하든 하겠죠. 맞아요. 네. 아무도 해주지 않던 그 대답, 저희 잡정보센터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3에서 작년 이맘때부터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즌3가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신청 접수 받고 있거든요. 예. worktv@yna.co.kr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예. 취업계 최강 컨설턴트들을 모시고 실시간 컨설팅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주세요. 네, 저희 왜 떨어졌나에 출연해서 문제점도 지적받으시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실제로 합격한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네. 지난 추석 때 저희가 합격자 특집 우리 합격했어요에 나온 그 친구들 외에도 지금 합격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즌 출연자들에게도 2018 상반기 공채 합격 소식이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즌3는 좀 더 그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쌤들도 전격 출연하니까요. 분야를 막론하시고 저희 잡정보센터를 찾아와 주신다면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그 마음이 뻥 네. 뚫리실 거고요. 합격일까지 뻥뻥 뚫릴 테니까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잡정센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답답하고 막막했던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네. 누구도 탈락의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유가 이걸까 저걸까 고민만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시즌 3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시즌 3의 첫 문을 열어주실 분은 삼성 입사자 배출로는 어떻게 보면 아마 이분을 따라갈 그 분이 있을까 싶은 분이에요. 네. 삼성 저격기라고 하네요.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하반기 얼마큼 붙었어요? 이번 하반기도 제가 제 오프라인 수강생 한 100명 넘게 좀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공채가 규모가 요즘 좋기 때문에 대기업들 공채용이 좋고 상반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좀 예상됩니다. 아, 역시 100명 정도면 뭐 국내 최다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보낸 사람 있어요 혹시? 가르친 분들 중에? 아, 근데 주변에는 없는데 글쎄 근데 전체 채용 규모는 훨씬 더 많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왜 떨어졌나 시즌3에서 첫 번째로 도움을 받을, 구제받을 취준생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올해 30살 그 부산 사는 신익진이라고 합니다. 그 하반기는 예. 오늘이 처음,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예. 그냥 한 19곳 정도 지원해서 그냥 17곳을 떨어지고 사실 남은 2곳 같은 경우도 면접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그러네요. 필기에서 네.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30살이시면 좀 적은 나이는 아니시네요. 네. 네. 그 다른 걸 좀 하고 고민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냥 시작을 좀 늦게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작하는 게 27, 6, 대여섯부터 하지 않나요? 그죠? 네, 친구들이나 그 동기들은 그 정도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먼저 그렇다면요. 익진 씨의 스펙을 간단하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그 폰트 7로 해서 7 사이즈로 해갖고 13페이지나 와.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폰트 경험을 7이에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김현 캐스터가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신익진 취업준비생의 스펙 정말 하신 게 많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익진 씨는요, 2014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3.72점, 토익 965점과 토익 스피킹 레벨 7 점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지원 결과 17곳을 지원해서 서류 통과는 2곳이 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격하셨고요. 네, 서류 통과가 되셨죠. 그리고 어떤 기업, 어떤 직무들을 도전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기업으로는요, 마케팅과 마케팅 기획 직무로 현대자동차와 KT, CJ제일제당, SK텔레콤, 삼양식품과 동서 지원했습니다. 영업 직무로는 효성과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지원했고요. 이어서 기타 직무로는 농심 해외 영업, 그리고 롯데제거 해외 사업과 현대위아 구매 부문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살펴보겠습니다. KGC 인삼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장학재단 지원했습니다. 익진 씨는 2014년 8월에 졸업해서 3년간의 긴 공백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공백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한미 취업연수 15기로 출국하게 됩니다. PTC 푸드 마케팅팀 인턴을 6개월간 진행했고요. 2016년에는 벤 앨리스 인더스트리에서 세일즈팀 인턴을 3개월간 했습니다. 그리고 70일간의 해외 여행을 즐긴 뒤 2017년에는요. 이 크리에이터스 양성 과정, 유튜브 채널 기획 및 관리를 하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기구 아카데미와 부산 K무브 해외 취업 아카데미까지 수료를 하는데요. 정말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뭐가 익진 씨의 관심사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익진 씨 역시 다양한 기업에 다양한 직무로 지원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합격하려면 취업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기찬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 떨어졌나 시즌3 첫 번째 주인공 신익진 취업준비생의 스펙을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네. 그 김한윤 캐스터 말대로 이분이 뭘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해갖고 네. 관심사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 건지 좀 궁금할 만큼 많은 것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뭐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졸업을 하고 뭐 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맞는 게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영업 관련 직무이고 제 전공이 또 영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관련 그런 경험들을 좀 더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뭐 해외로 가는 것까지 이어졌고 뭐 그래서 저는 지금 마케팅 쪽을 하고는 마케팅과 영업 쪽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는 다 떨어졌거든요. 마케팅을 원래 하고 싶었었어요? 아니면 이제 보통 다 이제 마케팅이 인문계에 꽂히니까 이제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보통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막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인문대생이고 전공이 상경계가 아니고 어문 계열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 수 있는 곳이 영업 아니면 마케팅 외에는 딱히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네. 생각이 굉장히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지금부터 일주일 네. 동안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익진 씨의 간단한 스펙과 졸업 후 공백기 3년회까지 알아봤는데요. 기찬쌤, 쭉 보시기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좀 문과 학생들 취업이 힘드니까 이번 아마 하반기 떨어진 친구들은 오늘 익진 씨 보면서 비슷한 공감대가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공백이 긴 것도 문제지만 이번 시즌에 19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 시즌 제 삼성 합격자인데 이 친구는 재료공학 석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으로만 2년 동안 과제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업계, 그다음에 반도체 설비 업계들을 써요. 그러면 이런 공학 석사들도 20장 넘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문과 학생 입장에서 19개를 쓴다는 거는 지원이 너무 적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일한 강점이 지금 해외 인턴 경험이에요.
근데 인턴했던 경험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들어봤는데 이 PTC 푸드 마케팅은 업무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인이 진행했던 건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B2B 영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패션업계에서 진행됐던 인턴은 밴드업에서 진행됐던 이력이에요. 근데 본인이 썼던 회사들을 지금 찾아보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KT, CJ제일제당, SK텔레콤, 삼양식품 이런 마케팅은 완전히 B2C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경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마케팅을 어필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 인턴 생활 동안 진행됐던 것도 소비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영업 전략을 본인이 짰던 것이 아니라 해외라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B2B 영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마케팅은 쓸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썼으니까 당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으로 썼던 곳이 효성과 LG전자 한국영업본부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국내 영업으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해외 영업으로 돌리니까 여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 관련된 섬유는 이제 B2B 해외 영업이니까 본인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구매.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선호도가 이런 부품, 자동차 부품 업계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은 가능하지만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썼던 포지션들 중에 그다음에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거의 극강이기 때문에 민영화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워낙 좋아서 제 학생은 삼성전자 합격하고 인삼공사 합격하면 인삼공사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썼던 포지션들도 워낙에 메인 포지션들만 메이저 기업들만 썼고 그 다음에 본인을 날카롭게 깎아서 쓸 수 있는 장소는 한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 난 20개 가까이 썼고 거기서 서류가 거의 다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취업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선은 19개 쓰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게 적은 숫자고 여기서 제대로 타겟팅해서 쓴 건 제가 보기엔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두 전환하고 훨씬 더 폭 넓게 그다음에 B2B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포지션 위주로 가는 게 살 길이죠. B2B 영업 그렇군요. 위주로. 어떻게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아, 예. 제가 솔직하게 본인 생각. 밑에 안 보셔도 되고 본인 생각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저도 지금 이 썼을 때가 9월이었거든요. 9월. 그리고 제가 9월부터 실제로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한 게.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가 한 직무는 여기서 분류했을 때는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영업을 하는데 영업 중에서 B2B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저도 막 쓰면서 이거 잘못 썼는데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마치 B2C 그렇게 같은 건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소비재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대상의 어떤 마케팅 같은 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맞지 예.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를 뭐 개념을 잘 알지 못했죠 처음에는. 마케팅 서포터즈 대회 활동하면서 B2C 관련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미약하니까. 인턴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거의 될 게 아니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그랬군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또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스펙도 안 보고 공기업 같은 거 준비는 얼마큼 했어요? 공기업도 9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콧물 들이키지 말고요. 크게 얘기해봐. 민망하네요, 굉장히. 네, 그냥 예. 그 정보를 제가 미리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공기업도 뭐 대충 다른 분들이 많이 쓰는 곳, 일단 눈에 보이는 곳 그런 위주로 지원을 했고 저는 막 그렇게 이 나열한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유명하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거의 탑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걸 몰랐군요. 모르는 상태에서. 알면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되게 있습니다. 솔직한 친구예요.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니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맞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일단 둘 다 서류 합격은 했는데 일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 적부 판정이어서 서류에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자소서를 많이 본다는 말은 있던데 제가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취준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옳은 정보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었고. 근데 네. 보니까 농수산식품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공항도 있고 네. 장학재단도 있고 네. 인삼공사도 있고 네. 뭐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뭐 일단 문과생들이라면 다 공감을 좀 하실 수 공사 짱이 있는데 됐으면 어디든 쓴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사무와 행정, 뭐 경영 이런 거를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전공 필기를 공부하고 NCS를 공부하는 건 뭐 공부를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한 게 있고 아무래도 좀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모르고 네. 또 그 이
기업에서 필요라는 걸 확실히 모르고 그냥 지원하는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뭐 네. 처음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걸 텐데 기찬 쌤 나이가 이제 일단 어리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일 것이냐 공기업일 것이냐 이게 좀 이제 폭을 좁혀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좀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기업에 가게 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접관이 우리 팀의 막내가 어느 정도 나이이고 지금 이 학생이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게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큰 기업 공채를 두드리는 건 맞고요. 익진 학생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공백이 제법 길어요. 3년이 지금 넘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외 인턴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해외 인턴이라든가 그 도전들을 원래 학업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내가 영문만으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함양하고자 여기 나와 있는 웨스트 과정 이거는 좀 좋은 교육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밟으면서 글로벌 어학 실력을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영미권에서 인턴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도 사실은 그걸 아무리 합쳐도 한 1년이 좀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3년이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70일간의 해외여행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노출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본인 나이 정도 되고 본인 정도 학교를 나와가지고 31살에 구직시장으로 뛰어드는 친구들은 더군다나 본인은 지금 원래 정치 외교 이쪽으로도 부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친구가 뭐 외시를 준비했나? 외무고시를 준비했나? 안 그러면 행정고시를 준비했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주로 이 시장으로 들어오면 본인 나이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아무리 채워 넣어도 3년을 빼곡하게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평가를 이제 기업들이 나이 제한을 뭐 엑셀 시트에 넣어가지고 자르고 이러진 않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심하게 받으면 월 단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뭐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는 뭐 한 거예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은 뭐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뭐 다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건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본인은 폭탄을 안고 뛰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시 말해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왜냐하면 그건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 관련돼서 본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익진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산대 영문학과를 나왔었고 그러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왜 이렇게 많지? 해외 인턴 이런 것 좀 했구나. 지난 과정들을 보니까 뭐 거기서 살려고 했었나? 근데 내 얘기를 보니까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는 영미권에 있는 기업과 밴드 업계라면 그 회사 내부적인 SCM이 굉장히 복잡 다양한데 그 필드에서 1년 정도 좀 일했던 기간은 있네. 그러니까 이걸로 본인을 뽑아야 되거든요. 안 그럼 본인 뽑을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나이 어리고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뽑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이라는 거, 해외 인턴이라는 이 2가지 경험이 귀합돼서 취업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상사나 이제 포워딩 쪽으로 가게 되면 학교를 조금 보기도 하고 원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벤더라든가 식품기업들을 필두로 그것과 관련돼서 미주권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부품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영업 위주로 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기업들을 자동차 업계라든가 전자업계만 잡아가지고 자소서를 쭉 써도 20장을 넘겨요. 그런 식의 플랜을 짜고 내년 상반기 시즌을 본인은 도전해야 될 겁니다. 네, 또 너무 속 시원하게 그걸 아주 딱그 짚어주면서 답이 다 나와버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까 쌤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좀 강점이 글로벌 역량 그리고 해외 취업 경험 이거를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외 인턴 2번 하셨잖아요. 네. 그 경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패션 쪽 세일즈 인턴하면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일단 주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패션 회사에서 이렇게 뭐 고급 의류를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걸 오프 프라이스 이제 뭐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뭐 다른 회사라든가 아니면 클라이언트들한테 파는 과정을 이제 돕는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돕는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봤더니만 한국 고객사하고 미국 그 회사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했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뭐 일단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뭐 보통 인턴이 그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권한이 많았던 거라서 이렇게 써봤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뭐 메일이 뭐 그렇게 구매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메일이 오면 그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 한국 쪽의 백화점 의류 코너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시는 분에게서 이제 연락이 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회사 내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조건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잘 의사소통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었고 네. 뭐 일단 그렇게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익진 학생이 면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 의류 관련된 유통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네. 우리 회사가 생산을 했어요. 안 그러면 소싱만 해왔어요. 소식만 해오는 소싱만 게 거의 했어요. 많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 거래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유통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벤더 기업들이 있고요. 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메이커가 있고요. 본인은 아마 그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주권에 있는 어떤 브랜드와 어떤 편집샵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무슨 패션, 무슨 잡화, 무슨 제품이 공급되고 있었고, 그럼 저는 자재 수급과 관련돼서 무슨 업무를 했다. 아니면 마케팅팀에 있었다고 하면 거래선 관리라든가 영업 데이터 실적 관리를 뭐 어떻게 진행했었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도 아마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그 과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나마 강력한 무기에 대한 언급이 다분히 좀 추상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오늘 말고도 또 자소서 면접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갈 거니까 조금 더 날카롭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갖고 있는 거를 제가 항상 냉장고에 있는 음식 얘기하지만 네. 음식은 좋은 게 많은데 이걸 요리를 망쳐놓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공백기 3년이 마냥 공백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그 김한 캐스터가 많은 것들을 얘기해줬지만 미국에서 인턴을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거기서는 뭐 PTC 푸드 여기서 뭐 어떤 거 한 거예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그 자체 생산보다는 약간 그런 그 원료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 이제 한국에 있는 뭐 롯데제과라든가 이제 롯데식품 관련 계열사에 이제 대상으로 해서 뭐 주로 그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뭐 그 영양제라든가 뭐 초콜릿이라든가 요거트나 뭐 이런 건강식품도 것들이거든요.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그 뭐 마트에 들어가는 물건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그 물건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품 시장이 있으면 식품 시장에서 뭐 그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제품이 있고 이걸 뭐 한국에 도입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을 이제 고객사에 제안하는 약간 B2B 영업 쪽에 가까운 그런 걸 한국 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할 때 그쪽에서 이제 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여기는 도왔던 좀 거예요? 여기는 좀 다른 네. 여기는 네. 어떤 거예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 한국 그 직원분이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그런 부분에서 그 혼자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같이 하고 자료 조사 위주로 주로 참여했습니다. 인턴으로 올 네. 수 있으면 자료 조사.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어떤 뭐 마케팅이나 영업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목이 메네요. 네. 그 목이 메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일단 뭐 전 과정을 보통 자료 조사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걸 아마 여기서 그 면접장에서 정리를 못하면 분명히 못할 건데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그 일단 뭐 기관의 자료를 먼저 보고 통계라든가 시장 통계를 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뭐 제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예. 걸 분석하고 그런 막 여기 뭐 이런 다른 대상 타겟이 되는 그런 시장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유망한 식품을 먼저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소비자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작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료의 자재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하다 조사를 보니까 했어요? 네. 그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도 아 이렇게 이 전반적인 과정이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마지막으로 인턴이 진행될수록 그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하셨던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대로 보통 저희 그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만한 유망한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그런 뭐 과제도 한번 해보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저 육진 씨한테 감정이 없지만 약간 말을 재미없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기찬 쌤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못 풀어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걸 들어주는 데는 여력이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좀 들었으니까 이해는 됐죠. 어떤 건지는 저는 알았을 것 이제 같은데. 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대충 무슨 경험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영이라는 학문을 책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미주권에서 진행되는 인턴 생활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식자재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제품의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조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케터들이나 해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서치라는 걸 실제 기업에서 내가 경험해 봤고 또 패션업이라고 하면 트렌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미주권에 있는 프리미엄 매장들과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통해서는 보다 좀 소비자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들을 내가 경험해 왔다. 따라서 제가 경영학도는 아니지만 미주권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식품과 또 패션 그리고 국내 진출과 해외 시장 그 미주 시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영업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템포와 내용으로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소서에 우선 그 내용을 적으면서 좀 연습을 하고 면접장 가서도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 시즌 때 지금 도전 자체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몇몇 공기업들은 뭐 서류가 다 붙는 기업들이고 현실적으로 적성 시험에 대한 준비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셔야 되고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력이 그다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익신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또 그런 고민을 할까 봐 저는 걱정스러운데 야 이번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다른 걸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뭐 K무브처럼 해외 뭐 시장 그러면 뭐 국제금융기구 뭐 이런 별도 이야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또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가적인 컨텐츠를 더 만들게 되면 더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는 괜찮은 편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썩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부가적으로 냉장고에 추가적인 재료는 채워넣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봐도 저는 걱정스러운 게 면접장이나 자소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의 취업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요리기술 연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몰입해서 뛰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번에 한 20장 가까이 쓰면서 나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 때 이거보다 3배 정도는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인적성과 면접 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템포 좀 빠르게 가져가고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적성 검사 등 기타 면접 전형들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인턴이나 기타 활동들을 다 합쳐도 공백기 3년이 다 채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면접장에서도 뭐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논리랄까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해외 인턴 얘기가 아마 익진 학생이 없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저는 그냥 고시 공부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어드바이스 해줄 거예요. 그게 차라리 맞아요. 그래야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지금 본인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인턴을 무기로 또 내세워야 되니까 중간에 그게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이게 중요한 무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무기를 감싸고 있는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텔링이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갔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인턴 끝나고 나서 그 끝난 시점이 언제죠 정확하게? 국내 귀국 타이밍이?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16년 11월이요? 네. 그 마지막에 됐던 그 패션업에서 인턴이 완료된 게 16년 11월이에요. 그게 이제 9월에 만료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갔다 온 거죠. 네. 그 여행은 이제 날려야 되니까 네. 그 16년 9월서부터 지금 17년 지금까지 네.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좀 병행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귀국 이후 취업 자체가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무슨 역량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기간이 원체 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고개 끄덕일만 하다 취업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근데 어떤 분은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마 지금 K무브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아마 해외 취업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이나 노력이 있었어요? 뭐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갔다 왔으니까 뭐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해외와 뭐 커넥션을 뭐 가진다거나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아카데미가 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국제시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막상 또 보니까 이력서에 다르더라고요. 또 K무브 이렇게 뚝 들어가게 되면 누구 씨는 그러면 국내 취업이 아니라 해외에 살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여기 왔나요?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이력들을 노출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귀국 이후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뭐 무역이라든가 통관, 프로세스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당연히 구직 활동도 진행하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해 오면서 지난 취준 기간을 제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약간 왜 해외 기업도 단발성으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경험하고 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차라리 했으면 좀 낫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 좀 더 인턴 이외에도 뭐 그렇게 좀 들어갔었다 취업 도전을 해봤었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미 또 해외에서 인턴을 했던 게 토탈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추가시키게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취준 자체에 대해서 부족한 공부 시간, 개인이 독학했던 부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아마 소소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 확대 적용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그 익진 씨는 오늘 첫 시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주저주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건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어쨌든 조언을 예.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찬 쌤한테 뭐 궁금한 점도 있어요? 그래요. 다 지금까지 물어봐요. 들으면서. 아, 예. 일단 제가 뭐 좀 죄송한 게 먼저 준비를 잘 이렇게 해 와서 뭔가 그 직무 관련된 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방송도 깔끔하고 이렇게 다 네, 뭐 깔끔하게 죄송할 게 해도 뭐 있어요. 그런 이렇게 얘기 안 됐을 해도 그런 얘기 텐데. 안 해도 돼요. 괜찮아. 네. 날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날거를. 네. 그 그렇고 그 제가 사실 여기에는 아마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계약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통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 그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멘토링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멘토 멘티를 선발한다거나 그다음에 학점을 관리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그 보고서를 만들고 예산을 관리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뭐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있거든요. 뭐 다른 대학에서 이제 부산대는 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대학 담당자들과 협력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멘티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혹시 뭐 사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적용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시장 조사라든가 B2B 영업이라든가 영업 데이터 실적 관리, 제안서 작성 뭐 그런 것들 아마 인턴으로 뽑아서 본인이 자소서에 쓸 거고요. 네. 그거는 좀 인성적인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 좀 녹아들어서 막내로서 데이터베이스도 체계화시키고 뭐 그 당시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 같은 게 집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 관리적인 프로세스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획적이고 관리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게 아까 현대자동차 마케팅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못 갈 거예요. 거기 뭐 보통 한 시간 2명 뽑고 문과 최고 클래스 아이들. 제 학생 통틀어서 여태까지 1명밖에 못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내가 현대자동차 마케팅 못 가지만 본인이 부산 살잖아요. 그죠? 부산 지역의 자동차 벤더들 좋은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벤더 해외 영업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롯데제과보다 어찌 보면 더 좋은 기업이 될 때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거죠. 이건 눈높이를 일부 낮추는 거지만 또 어찌 보면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컨셉 전환이 본인한테는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또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뭐 일단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있으면.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네, 갑자기 까먹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또 네, 하려니까. 나중에 뭐 혹시 네. 여쭤볼 수 그래요. 있으면 오늘 그렇게 이번 주 시간 여쭤보도록 맞아, 많으니까. 오늘 첫 방송 출연이라서 그래요. 또 정신이 당황스러운 것도 없으실 있겠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처음 방송 출연했는데 오늘 이제 어땠어요? 코칭도 받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제가 정신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정신을
더 차려야 일단 정신을 차려야 취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제가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영어 업황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을 더 갈 수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이렇게 지원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장유 현차 못 가는 거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보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제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좀 더 기업에 현실에 대해서 네. 좀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래요. 희찬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끝으로 마무리 발언 그러니까 해주시죠. 방송 예. 보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우 저 학생 어떡하냐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렇게 용감하게 본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면접장보다 훨씬 더 힘든 순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도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우리 방송대도 좀 참여하시고 구직활동 더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 홍기찬 강사님, 또 취업 준비생 신익진 씨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환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소식들을 뉴스들만 제가 모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마무리 공사업체인 설린건설 주식사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축, 석공사 현장 관리하실 경력직 건축시공 기술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한다고 급여는 연 3,6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14일까지만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부탁드립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청년 채용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채용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만남의 행사는 주식회사 금호 HT, 버네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여 회로 설계, 플로리스트 등 2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행사는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용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행사 당일 지원 서류를 지참하셔서 면접복장으로 행사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21개의 구직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코온건설이라는 기업입니다.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코온건설은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직종은 회계사무원 2명, 건축시공기술자 10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원의 경우에는 경영 또는 세무 관련 전공자로서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연봉은 신입 기준은 2,800만 원부터 경력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또 그 건축시공 기술자는요. 건축 계열을 전공해서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경력은 무관하고 건축시공 쪽은 주 6일 근무이고요. 연봉은 신입 기준 2,800만 원부터 경력에 따라 최대 5,5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근무지는 이제 시공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여기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니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2명과 그리고 건축 시공기술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날비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날비컴퍼니는 인공지능 솔루션 구축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업무는 개발 환경 조성, 즉 컴퓨터 클러스터, 딥러닝 라이브러리, API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업무와 다양한 시스템의 최적화, 테스팅, 디버깅, 모니터링 및 시각화 툴 제작 등을 하게 됩니다. 우대 조건은 석사 이상의 학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학력 및 경력에 따라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 서류는 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논문 관련 정보를 포함해서 자유로운 이력서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석사 이상의 학력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 도움이 나와주셨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정신없이 보냈네요. 또 지난 주말에는 이제 속보가 많이 터져가지고 그러게요. 여러모로 좀 아나운서들이 많이 바빴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조하나, 오늘 첫 번째 취업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취업인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좀 밝고 좀 희망적이고 기운찬 소식 전해드리고 그런 거 안 싶은데 가졌어요? 월요일인데?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송구하네요, 제가. 예, 네. 송구 오늘은 소식이었습니다. 취업 예. 우울증 관련 소식인데요. 취업 우울증이요. 구직자의 60%가 이 탈락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취업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0일에 한 취업 포털에서 구직자 4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61.4%가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하네요. 10명 중 6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취업 스트레스가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울증까지 오는 거 보니까요. 네. 최근에 이제 하반기 공채도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지금도 아마 우울증이 올랑말랑 혹은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실 계신 것 분들 같은데요. 중에서도 네, 정말 그러게요. 상상 초월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뭐 취업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대충 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뭐 이대로 쭉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이게 가장 크죠. 73.9%였습니다. 그랬군요. 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복수응답이 가능했는데요. 예. 미래가 안 보인다, 또 나만 떨어지는 것 같다, 주위의 기대에 못 미쳐서 우울하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안 심적인 좋네요. 원인도 있고 또 상황적인 공감되기도 원인도 하고요. 예,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통장이 텅장이 됐다던가 탈락 통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면접 탈락이 가장 크죠. 좀 네. 거절당한 것 같은 탈락이라는 마음이잖아요. 건 네. 단어도 안 이뻐요.
탈락이란 말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예쁜 단어 좀 네. 써주시지. 예, 서류 전형 탈락, 뭐 합격을 예상을 했는데 탈락, 뭐 이랬을 때 가장 우울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좀 상대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인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이 됐을 때. 예, 남이 좀 됐을 때, 뭐 비교당할 때 이럴 때도 좀 우울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제약을 받을 때도 현실적인 부분을 만났을 때도 많이 우울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저희도 뭐 취업 준비할 때 충분히 네. 겪을 수 있었던 그쵸? 부분이긴 네. 합니다만 지금 답변들을 좀 들으면 거의 매일 24시간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네.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탈모가 원형 탈모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네. 취업 준비생들이 좀 이 우울증 때문에 성격이 좀 변하기도 할 수 있고 신체적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취업 우울증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는 질문에는 네. 62.1%가 바로 집순이, 집돌이가 됐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좀 단절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다 보기 싫죠. 맞아요. 정말 나가기 싫죠. 이런 상황이면 그쵸. 나가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뭐 그게 무슨 같은 의미가 상황이면 있겠으며. 같은 상황이니까 또 네. 같이 처지고 다른 상황이면 비교되니까 배 아프고. 네, 배 아프고 싫고 또 나가려면 또 돈도 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순이 집돌이가 될 제일 수밖에 미운 없을 게 것 같아요. 성공한 친구가 밥 사주겠다고. 네. 나 그러면 그게 됐거든? 그렇게 됐거든. 이게 이런 마음이겠죠. 우러나는 네. 축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생각이 잘 되면. 그렇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나가야 된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죠. 예, 나가야 아무래도 되면서, 예. 우울하더라도 너무 이제 집 안에서 머무르기보다는 밖에 음. 나가서 뭐 산책도 좀 하고요. 가벼운 운동도 하고 또 햇볕도 좀 쬐어줘야 아무래도 이 우울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예. 좀 힘드시겠지만 뭐 춥다고 또 요즘은 더 집에만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바깥 활동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원형 탈모증도 있겠고 무기력증 막 이런 것도 음. 있었다면서요. 어떤 증세도 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취업 우울증이 결국은 이제 질병으로 이어졌다라는 답변들도 맞아요. 있었는데요. 네. 95.8%가 이제 우울증이 질병으로 이어졌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이제 무기력증이었고요. 예. 네, 또 불면증이나 이 수면 장애가 있었다 이런 응답도 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또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응답한 취준생이 44.4%였고요.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배가 아픈 뭐 배탈 같은 증상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 맞습니다. 이런 거 예전에 겪었던 것들이어서 그러니까요. 참 남일 같지가 않네요. 예. 그 취업 우울증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뭐 취업 성공을 하는 그렇죠. 거겠습니다만 네. 예. 그게 또 이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 다스리기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일단 좀 마음을 좀 굳게 드시고 아까 좋은 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말 좀 운동도 해줘. 그 좋은 말 있네요 여기. 운동 예. 제가 또 영어 울렁증이 네. 여기 적혀 있는 건 A Sound of Mind in a Sound of Body라고 하네요. 예. 예, 긍정적인 마음 이제 몸에 또 긍정적인 그래요. 마음이 깃드는 거니까요. 네. 좀 더 즐거운 생각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혼자 좀 여행을 가보는 것도 괜찮고 예, 좋은 뭔가 노래도 좀 들을 수 있고요. 몸을 움직여보는 거 네. 그게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방송 보시고 당장 밖으로 좀 나가서 바깥바람 쐬고 방학 오시면 좀 하시고요.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도 훈훈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된다. 예. 사기 관련된 뉴스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척하면 척이시네요. 네. 네, 최근에 대본에 한국인 있으니까요. 예, 또 이렇게 티가 나네요. 너무 짜맞춘 네. 듯네. 제가 알겠습니다. 연기가 좀 부족했나 봐요. 예. 다시 할게요. 네. 예. 한국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구직 어플 링크드인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네. 저도 본 것 같은데 예. 구직 어플이라는 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있다는 그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링크드인은 전 세계에서 약 5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구직 관련 앱인데요. 예. 최근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국내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5억 명이 쓰고 있으니까 진짜 많은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전 세계 괜찮겠지. 10%가 쓰니까. 네, 네. 괜찮겠지 하고 믿고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인을 노리는 사기 피해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최근에 구직 활동 중이던 35살 김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 뜻밖의 제안을 시리아 국적의 투자자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한국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시리아는 아무래도 내전 중이니까 안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유로 투자를 도와주면 수익의 3%를 제공을 하겠다. 뭐 내 돈은 모두 합법적인 돈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탕 발림, 예, 좀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좀 혹한 김모 씨가 이제 남성으로부터 투자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김 씨가 시리아 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사기인 것 같은 직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야, 거절을 하셨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그 봤더니 아까 그 보셨겠지만 그 되게 그럴듯한 서류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서 예. 그렇고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수법들이 자주 있나 봐요. 예, 이 링크드인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주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수수료를 좀 달라 이런 방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수료를 부담을 하니까 뭐 금액이 일단은 크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문서도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보여주면서 달라고 하면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로. 실제로 이게 뭐 나는 안 걸었겠다고 하지만 링크드인 같은 거 받아보지 않아요. 그쵸. 보면 오잖아, 메일로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문서 같이 있으면은 넘어가신 분들 진짜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특히나 이 해외 구직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기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이용자한테 면접을 보고 싶다 이런 이유로 개인정보와 또 항공편의 수수료를 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28살 최모 씨는 앱을 통해서 한 회사의 제안을 받고 여권이나 또 외화 통장 사본 그리고 항공편의 수수료를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 돈도 꽤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이죠. 특히 뭐 취준생들에게는요. 네. 그렇죠.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 구체적이어서 항공편의 정보를 확인한 뒤 개인 정보와 수수료를 보냈지만 연락이 끊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수료 자체는 소액이긴 하지만 여권과 통장을 재발급받는 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허탈함이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왜 그 보이스피싱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 중국 분들 약간 말투여서 조선족 네. 말투가 많아서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 뭐 관련된 재밌는 영상도 있었고 하지만 네. 요즘은 너무나 치밀하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맞아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안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철저한 확인이 우선이 돼야죠. 확인.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 해외 구직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그 실체를 찾는 게 매우 힘드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보이스피싱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사용자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믿어도 안 되겠고요. 또 링크드인 어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채널들, 유명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뭐 수수료를 대신 내달라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아까처럼 그럴듯한 제안, 그럴듯한 문서를 보여주면서 해올 때 다시 한번 주의하고 정말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경우는 드네요. 없어요 혹시? 저는 없는 당할 것 뻔했던 같아요. 경우? 저는 되게 방어적이어서 아, 네. 모르는 전화도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더니 알고 보니 대단한 일 연락 온 거. 경계가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심리를 유혹도,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붙잡고 싶은 그런 심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시고 혹은 주변에 이제 여쭤볼 분이 있거나 또 도움을 구할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그러니까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막 일확천금 노리거나 예.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예. 분들이 그 맞아. 약점을 이용한 건데 그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혹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좀 뭐 아까 그 했던 얘기 다시 하자면 그 요즘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네. 또 막 네.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탈피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예. 조선 아나운서 예전에 그 취업 준비하고 할 때도 그런 경우 예. 있지 않았어요? 아, 예, 어떻게 시간이 했어요? 많이 남나 봐요. 예, 제 상황을 아, 그럼요. 좀 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많이 남아요. 예. 네. 예, 제가 정말 많이 탈락을 겪어봤거든요.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최종 시험도 많이 가봤어요? 최종 시험도 가봤고 뭐 그 광탈이라고 하죠. 서류 탈락도 많이 겪어보고 뭐 2차, 3차 다 떨어져 봤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정도, 몇 군데 정도 시험을 봤나라는 걸 이제 최근에 한번 세하려 봤더니 폴더로 정리해봤군요. 폴더로 정리 아니고 이제 제가 기억에 의존을 해서 그렇군요. 예, 확실하진 네. 않습니다만 한 50번 정도 제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50번. 예, 제가 이제 뭐 그 중에서 처음부터 정말 안타까운 탈락은 몇 번이었어요? 안타까운 탈락도 한 서너 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나안 되나 맞아요. 보다. 예, 나는 안 되나,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막상 시험장을 가면 그 더욱더 이 자존감이 작아지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다른 지원자들이 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잘하는 것 것 같고, 같고. 예, 네. 다 뛰어난 사람들이 같고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고 오면 더욱더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네. 이겨냈냐면 사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 이제 집돌이 집순이가 됐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예. 저도 아무래도 배도 아프고 맞아요. 예, 자존감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집에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친구들 연락도 좀 피하고 예, 뭐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서 뭐 치킨도 먹고 그러다가 저는 야구에 좀 재미를 많이 들였어요. 네. 어쨌든 스포츠에 조금 예. 빠지신 거군요. 예,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야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밤마다 여름에는 이제 저녁에 야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낮 동안 뭐 스터디하고 예, 면접도 보고 야구장을 갔군요. 아니요,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네. 야구는 집에서 보는 게 본능이다. 가장 좋아요, 여러분. 예. 야구장 저렴하게. 힘들어요. 네. 네. 야구장까지 가도 너무 멀어서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랬군요. 집에서 이렇게 TV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혼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돈 야구를 들이지 않고 보고 하는 취미생활 같은 걸 갖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적극 네.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뭐 꼭 그죠. 야구가 아니라도요. 이렇게 요즘에 뭐 농구 스포츠나 시즌이기 때문에 네. 농구. 그쵸. 뭔가 예, 또 정말 배구도 하고 주위를 있고요. 환기시키고 그죠. 좀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거라도 맞습니다. 찾아보는 게 그걸 정말 좀 중요한 말씀을 것 드리면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응원하던 팀이 이겼을 때는 아 그래 나도 언젠간 저렇게 빛볼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좀 희망을 얻고요. 또 떨어지는 날에는 그래 저런 팀들도 그치. 지는 그런 생각으로 날이네. 또 네. 좋게 긍정적인 네. 마인드를 얻는 네, 거죠. 나도 내일부터 좀 잘해보자 이런 야. 좀 용기를 얻기도 하고 뭐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여러 가지 맞아요. 좀 스포츠를 통해서 저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네. 굳이 스포츠가 아니라도 좀 여러 가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 한 가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희가 한 3, 4분 나왔었는데 네. 아주 뭐 넘었어요, 시간이. 여자 홍기찬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열심히 네. 썰을 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주신 조현 아나운서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신스리 이어지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